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맹리학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맹리학 고급반 제52강 종합격.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합격 중에 그 5번째 무게합파 합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게합파 합격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무일주가 시상이나 월상에 개수 한 개만 있고 천간지지에 병경인호술 사 이런 등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간에 임계의 기자와 지지에는 해자 등이 없으면 없어야 됩니다. 무게합파 화하는 합격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일주가 시간, 월간 어느 곳에도 하나만 있고 무게합파 해가지고 화로 변하는 그러한 이 격이기 때문에 천간이나 지지에 병형, 인호술사 이런 것들이 사주에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을 해가지고 화로 변했는데 이것을 극하는 임계 숫자 뭐 이런 글자 혹은 지지로는 해자 이런 등의 글자는 없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게합파 격에는 기토가 근접하면 합되는 개수를 극함으로 합에 분리하고 간격이 되면은 무해하다. 한 칸 건너서 있으면 해가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게합파 합격의 용심법을 보겠습니다. 용심법. 첫 번째, 무게합파 화는 무토의 오행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수의 오행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부를 버리고, 완전히 다른 오행으로 변하는 그러한 경우이죠. 그래서 대운 역시 목화운이 필요합니다. 합을 해가지고 화로 변했기 때문에 그 화의 오행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은 상생하고 화운은 자기의 오행을 변한 오행을 도우는 그러한 운이 되겠죠. 그래서 목화운은 길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 수운은 화한, 변한오행 화를 극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길하다. 수운은 극하는 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특기 기자는 합하는 개수를 극하기 때문에 불길하다. 자, 무게합파 화격의 그 첫 번째 예시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그렇습니다. 병술에 무술에 개사 갑인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개수가 이것은 무게합파가면서 무일주가 아니고 개수일간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월간이나 시간에 무토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토일 경우에는 월간이나 시간에 개수가 있으면 되겠죠. 자, 이 사주는 개수가 수레를 나가지고 사주의 화토가 강한 그러한 사주로 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수일간이 지지에 불이가 없죠. 지지에 불이가 없다 보니까 태약해서로 이 개수는 어디든 간에 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간에 있는 무토와 합을 해가지고 종화하는 화를 따라가는 그런 사주 구조가 성립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뿌리가 없다 보니까 어디든 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무토를 따라가면은 종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화가 투관이 되어 있고 지지가 인호술 여기에서 이 사화는 꽃자와 버금가는 그러한 오행의 기운이기 때문에 인호술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지지삼합은 다른 것도 그렇게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합화화해 가지고 이것이 종화 그렇게 성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연시에 이 사주는 계수일간이 연하고 시의 병갑이 이 화를 도고 지지는 인사술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전부가 화국에 속하기 때문에 종화의 진격이 성립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점 수가 없어가지고 격을 잘 이루었다. 그런 점입니다. 이 계수 외에는 다른 계수를 뒷받침하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앞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무토를 따라가는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합화화하면서 이 병화의 기운을 따라서 화의 격이 되었다. 종화하는 그러한 격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운에, 운을 보게 되면은 해자축으로 갑니다. 초운이 해자축이 돼서 이 운은 수운은 이것은 불길하죠. 그래서 임계수운도 이것도 불길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불길한 건데 그것은 지금 계수는 이미 나를 버리고 여러분, 나를 버리고 이거 무토와 합을 해가지고 전체 화의 세력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사주구조인데 지지로 해자축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해가 계수가 이 해자의 뿌리를 걸면서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합화해가지고 이 변하는 오행이 깨지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 그런 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자축 임계수는 불길하고 인묘갑자 인묘가보는 목생화 해서 화를 떴기 때문에 이때는 상당히 좋은 그런 운이다.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자, 무게합화 화격의 예시 그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영인의 갑오의 무술의 계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무토가 하왕절인 5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5월에 태어나가지고 이것은 인호술 하국이 됐죠. 인호술 하국이 되면서 투간된 병화가 상당히 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간목은 이 연지에 인목이 있습니다만은 인호술 화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간목은 그냥 목생화로 자동적으로 화의 세력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토 자체도 여기에 토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뿌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술의 삼합국이 세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간된 병화가 있고 목생화 이렇게 도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토가 뿌리가 없는 걸로 간주가 된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계수를 합해서 무게합화화로 간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사주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무토가 오래 인호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신강사주. 자,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게 볼 확률이 높습니다. 신앙사주. 그러니까 이 사주는 목도 힘이 없고, 계수도 힘이 약한 그러한 사주 구조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무토는 인호술 하국이 되면서 자동으로 이 뿌리에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수를 합해가지고 또한 계수가 무토를 합해가지고
그렇게 정답게 합을 해가지고 화의 세력으로 따라가는 종화하는 그러한 사주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무게합화, 화하면은 이 화가 되죠. 그래서 화를 따라 종화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화운이 이런 경우는 기라고 수운은 불길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수의 기운을 도우면 계수를 도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합을 하기 때문에 합한 이상 이 무토에게도 힘을 줘서는 안 되고 이 계수를 도우는 운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무게합화 합격의 예시 그 세 번째입니다. 이 사주는 영술의 무술의 계사의 임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계수가 수련에 태어났습니다. 수련에 태어났는데 사주가 말이죠. 종살, 이 토를 따라서 종살하는 것이 아닌가. 자, 아무리 봐도 계수가 이 무토를 따라서 종살 이렇게 따라가는 이 토를 따라가는 화생토해 가지고 그러한 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 월간에 말이죠. 월간에 이 무토를 보고 계수가 무토를 보고 무게합화화한다 그 말입니다. 무게합화화하면 그러면 연간에 병화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한 이 술은 이 술 중에 이 정화가 지금 지지에 사중에 병화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지지에가 사실은 화가 꽉 찬 그러한 지지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에 병화가 뿌리를 얻어가지고 이것이 진화하는 합격이 성립이 되었다. 앞서 화는 합을 해가지고 변한 화고 그 오행은 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 해가지고 합격으로 변하게 돼서 그렇게 성립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이 임수 자체가 사실은 이것은 기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시라는 것은 시간의 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병화를 극하기 때문에 이 임수는 이 화의 세력을 무게합화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극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신이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을 살피면 목화운은 기라고, 자, 이 화를 도우는 목화운은 기라고 금수운은 불길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운은 이것은 좋지가 않은 것이 보게 되면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목화운은 이것은 좋은 운인데, 자, 좋은 운이 한참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초년 고생은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후년이 되게 되면은 중후반기가 되어야만 좋은 운이 도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합화객자, 지금까지 합화객 5객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합화객에 대한 참고해야 될 그런 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